당신에게 보내는 따뜻한 목소리, 마음상담사 윤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넓은 우주 속 치유의 숲을 꿈꾸는 윤희입니다.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내 몸은 어떤 상태인가요? 나를 스캔하듯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저도 매일 명상을 따로 시간 내어서 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도 지금 내가 어떤지 알아차리면서 수시로 나를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늘 깨어있는 상태로 삶을 보내게 된답니다. 오늘은 자존감에 직결되는 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뇌과학에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요. 요즘은 마음과 뇌의 작용을 연결지으면서 궁금증이 해소되고 오히려 쉽게 풀리더라고요. 저는 자존감의 열쇠는 뇌의 프로그래밍에 달려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뇌의 발달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뇌는 20대 초중반까지도 자랍니다. 꽤 오래 발달하죠. 종합적인 사고 능력까지 여자는 20대 초, 남자는 20대 중후반까지 자란대요. 흔히 남자분들 군대 다녀와서 철든다고 하는데요. 군대라기보다는 그 나이쯤이 되어서 뇌의 발달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긴 과정 중에 처음 10세까지는 우뇌가 우세하게 작용을 해요. 헬렌 에스정 작가의 나는 왜 일하는가 라는 책에서 보면 우뇌는 현재의 순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쓴다고 해요. 바로 여기, 바로 지금에 대한 것이 우뇌가 하는 일이죠. 우뇌는 수많은 정보들이 감각을 통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지금 순간에 어떻게 보이는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 걱정도 근심도 없는 것 같고 혼나도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고 자기 감정과 욕구에 충실해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10세가 넘어가면 좌뇌의 발달이 우세해지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뀝니다. 좌뇌는 꼼꼼히 따지고 계산하기를 좋아하고요. 과거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고 나와 남, 내 것과 네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옳거나 그른 것, 좋거나 나쁜 것으로 판단하길 좋아합니다. 또한 점차 어른으로 살아갈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게 되어요. 이때 중요한 과업이 생기죠? 바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다가오는 미래의 준비를 하고 살 수 있잖아요.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치열하게 알아가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어디에서 내가 누구인지 찾을까요? 바로 그동안 들어왔던 피드백들이에요. 누구에게 들었던 피드백일까요? 부모님, 가족, 친구들, 선생님, 친척들에게 들었던 피드백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추리합니다. 부모님이 그동안에 자기에게 했던 반응, 나를 바라본 시각들, 아, 이것이 나구나 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는 거죠. 저는 딸 셋의 장녀였는데요. 부모님이 바라는 장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감정적이고 행동이 빠르지 않다 보니까 이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나는 이기적이니까 사람들에게 맞춰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건 좋지 않아 라고 생각했어요. 또 부모님께서 저희들 먹여 살리느라 바쁘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잘못이고 원망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처음 겪는 역할이라 정신이 없고 가장 바쁘고 예민하던 때에 아이들에게 반응을 해주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의 뇌가 그 부모님들이 그런 시기에 했던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라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기질, 성격 또한 나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리는 평가가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뇌가 프로그래밍을 만들었을 땐 어설프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편파적일 수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형성된 나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진짜라고 믿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라 하는 머릿속 이야기가 들리시나요? 그 목소리가 뇌의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내가 크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만큼 뇌 프로그래밍도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바꾸려 하지 않고 그 힘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자존감이 낮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능력이 낮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릴 때 받았던 피드백들이 적절하지 못했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들으셨다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왜 일하는가? 이 책에서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무의식에 새겨진 대로 우리의 사고는 기계처럼 움직이고 판단한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알아차려야 해요. 지금 이 순간 뇌의 프로그래밍이 작동되면 그것에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죠. 뇌가 시키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무엇을 배워가면 좋지? 내가 뭘 잘했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지? 라고 잠시만 멈춰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뇌의 프로그래밍에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위축되게 하거나 비난하게 만드는 소리가 있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예전의 나에게 어떤 이유들로 그런 목소리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나는 달라졌잖아요. 변화했고 성장했잖아요. 그에 걸맞는 뇌 프로그래밍을 수정해 갈 수 있어요. AI들이 똑똑하지만 어떨 때는 진짜 답답하고 판단도 정확하지 않을 때 있죠. 여러분 안의 뇌도 차가운 목소리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다고 우울하고 비관적이었던 분들이라면 머릿속 차가운 목소리가 또 떠들어댈 때 잠깐 멈추고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답해주세요. 걱정하는 마음 알겠고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아. 실수를 통해서 배워갈 거고 잘 해결해 갈 수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주세요. 여러분은 언제나 소중하니까요. 지금 당신이 평온하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보내는 따뜻한 목소리, 윤이었습니다.